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보도로 일파만파 확산되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의혹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추가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뉴스토마토 송고 시스템에 따라서 새벽 6시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목이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했다. 입니다. 이 보도의 주인공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형광입니다. 아이고, 일주일에 한 꼭지씩 너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취재하랴, 기사 쓰시랴. 네. 예.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가고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박형광 기자 힘내라, 예, 그리고 건강 챙기시라라는 응원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선거 총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제목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과격합니다. 예, 여사, 여기서 여사는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거겠죠.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뭐 다 공개하겠다라는 맥락인 건데 뭘 공개하겠다는, 어떤 내용의 협박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실불사 회동의 그 전 단계에 있었던 일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지 못하니까 네. 그것을 인지하고 난 뒤에 내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 혹은 전화 통화, 또 혹은 메시지, 텔레그램 이런 거를 다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내외분하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길래 이게 본인 표현으로 내가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라고 네. 그 제보자 알파벳 이 씨에게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 대선 과정, 그러니까 지금 그 시리즈 보도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보도에서는 그 김영선 의원, 네, 컷오프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알려줬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야 일하래 했는데 네. 이게 좀 제대로 관철이 안 된. 네. 그리고 결국엔 그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허들에 막혀서 네. 결정이 못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대단히 복잡한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뭐 칠불사 이것은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와중에 되면.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도에서는 실제로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뭐 중요한 정치인들한테 접근해서 네. 선거 캠페인 전략을 짜주는 이른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컨설턴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직업이 뭐 지금 적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규정하기 힘들죠. 예, 규정하기 어려운데 이번 그 3차 보도에서는 실제로 어찌 보자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피해자인가? 뭐 이런 생각마저 좀 드는데 실제로 그런 요소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그런 협박을 받을 만큼의 어떤 일을 공모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협박을 받을 필요도 없지 않나? 그래서 피해자라고만 볼 수 있는가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사실. 네. 자, 하나하나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26일입니다.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4분 명태균 씨하고 알파벳 이 씨, 제보자 이 씨하고 나눈 대화인데요. 뭐 본인이 화를 냈나 봐요, 이 씨한테. 그 전 통화에서 그래서 화를 좀 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본인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뭐 상당히 뭐 방향도 알려주고 정보도 다 알려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이걸 토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찌감치 김해 갔으면 영웅이 됐는데 지금은 컷오프다. 이거 끝난 지 오래됐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왜? 2월 26일 그러니까 공천이 발표되기 한 6일 전, 8일 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일 전이죠. 6일 전.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공천 발표를 하기 전,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컷오프 사실을 발표하기 8일 전에 6일 전입니다. 6일 전. 6일 전에
그 명태균 씨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제보자 이 씨한테 성토를 하는 이런 상황이네요. 네, 사실 근데 그 통화 내용만 보면 네. 명태균 씨의 육성만 봤을 때는 그 3개월 됐다. 내가 정보 다 알아갔고 방향 다 가르쳐 줬는데 끝끝내 내 말 안 들었다. 그러네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3개월 됐어. 네, 예. 3개월 됐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 3개월 됐다라는 게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3개월 전에 네. 당무감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발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컷오프인지 아닌지 이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당 차원에서. 이제 컷오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김영선 의원이 당시 당무감사에서 하위 10%를 받습니다. 네. 그럼 하위 10%면 공천에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증거겠죠. 예. 그러니까 하위 10%를 받았지만 하지만 당무감사 결과는 개개인에게 따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좀 조금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통화에서 발표를 안 한다. 그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된 지 끝난 지 오래됐다.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하냐면 본인 때문에 발표를 안 한다고 때문이다. 얘기를 해요. 네. 나 때문에 발표를 안 한다.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발표를 못 하는 거다. 네. 어디가 당이. 이런 로직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궁금한 것은 그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두 내외분하고 상당히 깊은 사이다. 네. 라는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계속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보도를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내용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어느 누가 대통령 부부를 협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2022년이면 굉장히 2024년 취임 직후에 이제 3년 차, 2년 차 막 굉장히 파워가 막강할 때의 대통령을 어떻게 누가 협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 내용을 입수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처음에 보도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릴 거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좀 차근차근 보도하는 이유도 그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보도한 내용들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따라오셨다면 명태균 씨의 이런 말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나눈 첫 번째 대화에 해당하는 녹음 파일을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경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내가 화내서 미안한데, 그, 김영선이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어? 그 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 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한다, 끝끝내 말한다.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에요, 영웅. 제일 먼저 험지 갔어.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겠다 했거든. 내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왜 가르쳐 주는 줄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또,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 간에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김영선하고 의논을 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내 가만히 놔둬놔 내 다 터잡겠다.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의창하고 김해. 알겠습니까? 들어요, 하여튼. 네, 지금 보신 대로 상당히 명태균 씨는 본인이 뭔가 전지적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다 하라고 알려주고 네. 지도를 했는데 네. 그 지도대로 방침대로 따라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라고 맞습니다. 후행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질책하는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저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예? 여보세요? 뭐 이러면서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가 네. 나는 그 방법을 다 가르쳤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하고 김영선 의원을 네. 김영선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이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본인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이요, 다들. 그러니까요. 네, 예, 김영선이하고 의논해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이 씨가 금전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앞서서 보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선 기간에도 그렇고 이 명태균 씨가 이 씨에게 계속 여론조사를 시킵니다. 네. 근데 돈을 지불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짜로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나중에 돈을 갚아줄게라는 식으로 계속 그냥 일을 시킵니다. 미수금으로 남기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씨가 이번에는 의원실에 있을 때였는데 예. 이제 김해갑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라 예. 갈 거니까. 예. 근데 이번엔 이 씨가 참다 못해서 예. 그러면 돈을 다 달라. 여론조사 비용을 달라. 예. 내가 개인 돈을 쓸 수 없다라는 예. 취지로 어떻게 보면은 항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화를 내고 네. 그랬던 부분인 거고 그 전 통화에서 그런 화를 냈고 그 다음 통화가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선이하고 의논해요. 이거는 이제 돈을 김영선한테 달라고 해라 이 말인 거죠. 그 여론조사 비용 거기다 달라고 해라. 잠깐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통화가 있던 시점은 2월 26일이에요. 26일입니다. 이때는 그 이 씨가 김영선 의원실에 그 보좌진으로 일할 때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장? 이사장? 회장 직함으로 뭘 가지고 다녔죠. 가지고 네. 다녔고 네.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거니까 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사실은 김영선 의원하고 그게 해결을 맞죠. 해야 네.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지시를 명태균 씨가 계속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세비를 반땅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세비를 둘로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이거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 보좌진 입장에서는 그 별도의 여론조사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건데 명태균 씨가 네. 근데 이분은 사실 공식 직함은 없는 거예요 없죠. 의원실에 네. 그런데 공식 총괄본부장 총괄본부장 네, 그건 사실 선거 공식 때 직함은 아닌가요? 아니죠. 선거 때? 아니죠. 김영선 의원실에 무슨 총괄본부장. 본부장이라는 네. 명함이 있었죠. 네. 예, 여기 있네요. 김영선 국회의원실 명태균 총괄본부장. 하지만 공식 직함은 이렇게, 아닙니다. 예. 네. 어쨌든 이 명함을 들고 다닌 임의로 거죠. 만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여론조사 비용은 사실은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원은 김영선인데 네. 지시는 명태균 씨가 명태균으로부터 하고, 오고 네. 돈은 김영선한테 받으라고 받아야 되는데 또 김영선 의원은 내가 지시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면 이 씨는 중간에서 그래서 본인 사비를 계속 넣었던 겁니다. 그 규모가 뭐 억대가 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본인이 추산해 봤을 때 억이 넘는다. 네. 여기서 격가지로 살짝 지난 보도와 관련해서 네. 대선 과정에서 무려 3억 7천만 원이 넘는 비용의 여론조사 비용에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그 조사가 잘 나오는 그런 네. 내용들이었고 네. 이때도 사실은 그 제보자 이 씨의 사비가 상당히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이 씨의 인건비가 다 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3억 7천 안에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이 씨는 일을 하면서도 이제 이 여론조사에 대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죠. 이 씨도.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에는 돈 문제 뭐 이런 등등과 같이 엮이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예, 이분이 분명히 욕 못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자기는 욕을 네. 못한다고 했는데 그 욕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땡땡이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예요. 네. 내가 XX 가만히 놔두나 내가 XX 다 터져 뿌겠다고 네. 이거는 이제 터트려 버리겠다 뭐 네. 폭로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경상도식의 어떤 표현이죠. 예, 네.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 욕설을 섞어가면서 본인 스스로 협박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이게 누가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한다는 겁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걸로 보이죠. 네. 그런데 발표는 사실은 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복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뭐 당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뭐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당직을 맡거나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죠. 그렇죠. 예. 예,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 이른바 마쿠에서 비선에서 김영선 의원하고는 세비를 반으로 나누고. 일전 한 푼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네. 겁박을 하고. 네. 그리고 동시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나 때문에 겁이 나서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다 대통령과 여사한테 내가 다 그냥 다 폭로하겠다. 다 터트려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겁이 나서 지금 이 내용을 김영선 컷오프 내용을 발표를 못하고 못하는 있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게 그 보수 쪽에서 특히 이제 정부 여당 사이드에서는 뭐 명태균의 주장 말고 명태균 씨의 주장 말고 특별한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거를 뭐 일테면 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마쿠에서 뭔가 대단한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억측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취재를 쭉 하시면서 네.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힘이 지금 본인이 정말 얘기하거든요. 어이없을 정도이긴 대통령 합니다. 부부가 네. 겁이 나서 김영선 의원 네. 컷오프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사실 지금 저희 보도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를 보더라도 명태균 씨의 파워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게 사실 점점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아직 뭐 보도를 다 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온 보도상으로 봐도 사실 정황 증거가 다 들어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나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다. 의창하고 김해. 네. 알겠습니까? 끊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고 끊습니다. 전화를. 그렇죠. 예. 실제로 그 의창과 김해가 3월 2일에 발표가 납니다. 경선 대상자가. 예. 그때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 됐고요. 그러니까 그때 3월 2일에 발표된 거를 경남 지역만 한정해서 봤을 때 가장 늦은 발표예요. 그러니까 보통 왜냐면은 이제 경남은 사실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좀 빨리 발표를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늦었고 그리고 이때 보시면 3월 8일까지 그 경선 대상자가 발표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 해서 3월 8일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발표가 난 거는 맞습니다. 네.